11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8포인트 1%가 올라서 2690입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월별 매도로 돌아섰어요. 외국인들이 팔가, 살가인데 오늘 외국인 매수 1,800억 순매수, 삼성전자를 사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시장 흐름이 괜찮습니다. 오후장 터닝포인트 잡아보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오셨고요. 경제 유튜버 테이버 작가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우리의 고민들 또 섹터 이야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터닝포인트 확인합니다. 예, 미국의 지표들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그게 이제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감을 확산시키고 실제로 기준이 되는 10년물 채권금리가 4.33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리스크온으로 갈 수 있을까? 네, 김장렬 본부장님, 지금은 네네. 어쨌든 미국이 9월 인하 기대감이 좀 높은데요. 네네. 이런 또 이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고 PMI도 제조업 PMI도 그렇죠. 안 좋게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혹시나 금리 인하 시기가 한 7월쯤 당겨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7월 땡겨질 가능성이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실 겁니까? 깜짝 놀랐어요. 네네. 그러면 장이 여기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네. 나중에 후에 어쨌든 간에 그 PMI 지수랄까 그거는 낮게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어저께 이제 고용 그 데이터가 졸트 보고서가 800만 5천 명이가 일어나서 네네. 원래 예상보다 30만 명 이상 빠졌기 때문에 네. 그 정도면 이제 쿨 다운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약간 식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잣대를 말씀드릴게요. 노동시장이 정상화되는 잣대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구인 비율, 이제 구인 비율이 있고 구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이 우리 2020년 초반에 200, 그러니까 한 사람당 2명까지도 오픈됐었거든요. 이게 쭉쭉 내려와서 어제 기준 805만 명 하니까 1.24배까지 내려왔어요. 2배에서 1.23, 이젠 여유분이 24%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18년, 19년, 욕해 죄송합니다. 18년, 19년 코로나 전에 그때가 평균 정도 1.13배에서 1.19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와가는 정상적인 수준으로 근접했네요. 그렇죠? 이런 패턴대로 가면은 아마 9월 이전에 1.2 이하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9월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고용시장 정상화 내지는 쿨오프에서 찾을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너무 빨리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골디락스를 원하는 거지 경기가 확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골디락스의 두 번째 잣대 중에 하나가 이번 주 주말에 나오는 비농업자 취업자 수예요. 그렇죠. 네. 그게 한 18만 명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한 13만 명에서 17만 명. 여기가 골디락스 존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까지 내려가는 건 괜찮고요. 갑자기 18만 원이 13 이렇게 내려가는 건 그거는 경기 그 둔화에 대한 우려 사항을 봐줄 수 있기 때문에 비농업 취업자 수도 20만 명 올라가지 말고 한 17만 명, 13만 명 레벨로 오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막에도 이제 9월 인하론 이렇게 돼 있군요. 근데 7월 인하하겠냐고 하니까 화들짝 놀랐어요. 9월 인하론이 얼마 전까지 50% 왔다 갔다 하다가 네. 어제 이건 보고 65%까지 올라갔어요. 네. 물론 7월 인하 가능성은 18%밖에 안 되는데요. 네네. 그것도 사실은 패드워치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뭐 지표를 보고 하는 게 심리적으로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변화 가능성이 있고 7월 인하 가능성 얘기하는 분들도 소수 의견이지만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 듣고 해서 여쭤본 거고. 테이버님은 어쨌든 엔비디아는 또 사상 최고치 가고 다음 주 월요일날 이제 주식 분할이잖아요, 그죠? 엔비디아는 잘 가는데 삼성전자도 어쨌든 오늘 좀 탄력 붙어서 갑니다. 우리 시장도 조금 위쪽으로 좀 열어놓아도 될까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일본 기준으로 놓고 보시더라도 오늘 지금 상단에 좀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 라인 지금 한 60일선 정도에서 이제 좀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역시도 팩트를 우리가 체크를 해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삼성전자가 그래서 정말로 뭐 좋은 뉴스가 나왔냐 그러면은 네. 이제 삼성전자가 5월 초에 뉴스를 냈습니다. 5월 내에 콜 테스트를 통과시키겠다. 그리고는 지금 6월이죠. 그런데 6월에 들어와서 컴퓨텍스 2024라고 하는 그 행사에서 엔비디아의 젠스왕 CEO가 나와서 한 말이 우리도 삼성전자의 그 콜 테스트가 통과되길 바란다였습니다. 아직 통과는 안 됐다라는 게 팩트고요. 죄송한데요. 우리가 반도체 얘기는 또 뒤쪽에 따로 있으니까 이번에 시장과 관련된 얘기 시장 중심으로 이번엔 얘기를 해주세요. 네. 시장 영향 중심으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은 지금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어제 시장 말씀드리면 어제 엔비디아가 혼자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어제는 뭐 우리가 AMD 같은 경우에도 빠졌고 인텔도 빠졌고 마이크론도 빠졌고 다 빠졌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면은 요 상황에서
지금 어제 데이터도 뭐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지난 2달 동안 우리가 좀 빠진 걸 보셔야 됩니다. 졸트 보고서 기준으로 800만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 전달이 얼마 나왔냐 그러면은 그 전달이 800만 중반대, 그리고 그 전달 또 2달 전이면은 880만 정도 나왔습니다. 그 지난 6개월 동안 계속 이제 900만 언저리에서 나오던 게 지금 2달 사이에 10% 정도 빠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놓고 보시면은 지금 제조 PMI도 꺾였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밤에 서비스 PMI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는 고용 보고서도 나오는데 지금 월스트리트 쪽에서 지금 계속 좀 주목하고 있는 건 뭐냐 그러면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오히려 반대 사이드에서는 경기가 너무 빨리 꺾이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는 경기가 너무 빨리 꺾인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정말로 7월에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7월 인하론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연준이 계속 좀 매파적인 6월 FOMC 발언을 또 이어간다라고 하고 6월 FOMC에서 점도표가 나올 건데 그 점도표에서 올해 금리 인하 한 번밖에 안 할 거다라는 식으로 방점을 딱 찍어버리면은 시장에서는 약간의 실망 매물도 쏟아질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스플릿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만 올라가는 이유가 스플릿이 또 큰 재료가 되는 거거든요. 2020년 8월로 돌려보시면은 애플과 테슬라가 스플릿 이후에 한 3개월 정도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점을 돌파하는 데까지가 한 분기에서 두 분기 정도 소요되었다라는 점을 놓고 보면은 지금 이제 연초부터 AI, 엔비디아 쭉 수급이 들어가면서 관련주들이 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거기에서 또 재료라고 볼 수 있는 게 스플릿이 있고, 여기 또 우리가 또 경기가 꺾인다라는 이런 데이터들이 종합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번 금요일 그 다음 주 월요일은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6월 FOMC까지도 겹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번 주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익 실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현금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아껴두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지표 발표, 또 이제 채권시장 움직임, 주식시장 대체적인 전략부터 살펴봤고요. 다음 섹터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네. 테이버님 또 삼성전자 얘기할 때 제가 좀 가로막은 게 이 얘기를 우리가 또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젠슨항의 이야기 때문에 어제 시간에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제 오늘도 삼성전자와 밸류체인들이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네. 김장렬 본부장님, 네. 삼성과 하이닉스, 네. 또 삼성전자의 위상, 업사이드 가능성 얼마나 있습니까? 네. 일단은 오늘 어제 나온 네네. 그 인터뷰의 내용이 3개 단어로 똑같은 반복적이긴 한데, 아직 not done yet.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fail도 아니지만 통과도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양비론적인데, 두 번째는 그다음 제가 질문이죠. Then when? 그러면 언제 되는데? 언제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중요하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patience라는 단어를 썼는데, 참을성 있게 기다리라는 얘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한면은 대충 다 됐는데 엔지니어 단에서 마지막 단에 조금 참어,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어요. 엔지니어 단은 이 patience라는 단어를 엄청나게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고요. 우리 시장에서 보는 건 얼마까지 기다리는 거 아까 똑같거든요. 이게 삼성전자 엔비디아에 들어갈 기대가 없었을 때가 3월 19일이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때 72,900원이에요. 그때는 안 갑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그리고 나서 간다고 했을 때 올라갔을 때 주가가 78,000원이에요. 78,000원, 9,000원 요거 3월 달에. 지금도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대. 실적 나쁘지 않대까지 해서 오늘 올라오는 게 한 3, 4% 정도, 3%인가 이 정도잖아요. 그럼 시장은 이제 차분해졌다. 제 평가는 이렇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지만 차분해졌고요. hopefully 희망컨대 7월 달에 2분기 실적이 나올 때 이게 됐다는 게 확인되면은 주가는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 같아요. 왜? 2분기 실적이 좋기 때문에 시너지가 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은 8만 원에서 역시 실링이 있으면서 계속 체크해보고 싶은 심정이 삼성전자에 남아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게 하이닉스에 미치는 영향은 하루 이틀입니다. 이제 학습을 했어요. 삼성이 들어온다 해봤자 엄청나게 갑자기 깨서는 것도 아니고 수요가 넘친다는 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하이닉스 실적 자체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물론 하이닉스는 근본적으로는 그 내년 실적이 엄청 좋아야지 20만 원을 뚫는 한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예전처럼 삼성전자 들어오는데 하이닉스 슛 확 이런 식으로 그 괴리는 아마 그것도 침착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임팩트는 이제는 이것 때문에 신경 쓰는 일이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테이버님께는 반도체 관련해서 이렇게 여쭤볼게요. 뭐 삼성전자 관련된 노이즈와 오늘 좋은 뉴스도 있었고, 한미 반도체도 사실 주총에 이슈가 있으면서 굉장히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시장의 주도주라고는 하나 사실은 상승률로만 보면 뭐 화장품이나 전력기기나 이런 쪽에 비해서 좀 슬로우했었어요, 그죠? 그럼 반도체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일단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내년까지도 좋을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반도체가 계속해서 힘을 내주고 있는 이유는 엔비디아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AI가 엄청나게 큰 혁신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돈의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돈의 흐름은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는 빅테크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반도체에다가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 와서 공장 만들어라. 유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데 보조금을 주겠다. 이게 전략 물자가 되는 것도 맞고 앞으로 반도체가 더 중요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다른 곳에 경쟁자가 없는 산업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측면에서도 수출 측면에서도 결국 글로벌 이제 지금 시장 분위기 측면에서도 반도체는 계속 간다. 그리고 AI 다음은 우리가 결국에는 로봇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로봇 같은 경우에도 결국 반도체가 있어야 들어가는 겁니다. 그 기계를 움직이고 그 기계 안에 들어가서 모든 판단을 내리는 거는 반도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반도체로 귀결되고 거기에 우리나라의 메모리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반도체가 지금은 AI라는 폭발적인 이런 성장을 맞이한 상황에서는 좀 더 길게 보셔도 되지 않나. 저는 2015년, 16년 슈퍼사이클과 마찬가지로 AI 같은 경우에도 우리 예상외로 좀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장 초반에 좀 많이 밀리는 모습도 보였고 변압기도 좀 밀린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잘하는 건 맞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산업의 사이즈, 산업의 크기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좋습니다. 근데 단기 슈팅이 나왔으니까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좀 더 우리가 조정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보는 부분이고 오히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힘을 가진 이유는 각도가 좀 낮은 이유도 있는 거고 대형주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는 차분하게 말 그대로 화장품이나 변압기는 그 외에 우리가 뭐 조선이나 방산이나 다른 쪽들 많거든요. 수출 잘 되는 것들. 그쪽에 순환매를 보시는 거고 반도체는 계속 중심을 잡고 올라갈 것이다. 연말까지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젠슨왕 발언과 함께 삼성전자가 시장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반도체 이야기했고요. 터닝포인트 세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요. 네. 요동치는 석유가스 테마주. 예, 뭐 동해 쪽에 이제 석유 개발 관련된 기대감들이잖아요. 지금 발을 담가 볼까? 김장렬 본부장님,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발을 담가 볼까? 이거는 이제 큰 관점이 있고 작은 관점이 있잖아요. 일단 수혜받는 거는 한국가스공사가 맞고 이것이 되면은 왜냐하면 한국가스공사는 요금 기저가 상승하고 이게 수입하는 원가를 따로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저 멀리서 들어올 때 운임도 보고 액화 비용도 들고 이런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가스공사는 장기 수요가 맞고 미수금도 안정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이 올라가는 폭이 얼마냐는 거는 계산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그 시추하잖아요. 그럼 시추하는 데는 기계건 피팅이건 무슨 또 그 해상 구조물이건 이런 거 하는 거 관련되는 거는 조선기자재 쪽에서 영향이 있겠죠. 다 맞습니다. 근데 이 규모를 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일단 이게 140억 배럴이라는 그 규모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냐, 확률이냐, 이거부터 논란을 해고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분석하셨다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오늘 온다고 하더라고요. 대만 갔다가. 또 인터뷰 하겠죠. 구체적으로 얘기 들어봅시다. 또 그분이 또 뭐 얼마 안 됐다, 능력이 어떻게, 그건 둘째 문제고, 일단은 20% 확률이라는 숫자이잖아요.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 전문가는 아닌데 좀 봤는데, 그 최근에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큰 유전이 어디서 발견됐냐면은 2019년 12월 달에 얼마 안 됐어요. 가이아나라는 그 남미에 있는 자그마한 국가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아시죠? 베네수엘라 옆에 있어요. 그 인구 80만 명도 안 되는 곳에서 농업하고 사는 1인당 GDP 5,000불도 안 됩니다. 거기서 50억 배럴이 나왔어요. 엄청난 거예요. 80만 명인데 50억 배럴이니까 떼부자가 된 거죠. 이거는 뭐냐면 1인당 이거 하면은 1인당 사우디 있잖아요. 사우디보다 3배인가 4배보다 더 많은 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구가 크니까 140억 배럴밖에 안 되니까 안 된다 하지만 140억 배럴도 비례를 하면은 인구 비례를 하면은 우리도 한 30분의 1 정도의 효과는 있는 거예요.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140억의 20% 가이아나가 이 대박이 터진 50억 배럴이 있잖아요. 처음에 할 때 가능성을 7%밖에 안 봤습니다. 7%밖에 안 봤어요. 20%는 낮은 가능성이 아니에요. 20%가 올라갈지 안 들어갈지는 지금 탐사잖아요. 시추하고 평가 들어갈 때 알게 된답니다. 시추하는데 1년 정도 걸리거든요. 평가하는데 또 한 2, 3년 걸리고 그러니까 앞으로 한 2년에서 3년은 지나봐야지 이게 20%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보기 때문에 2, 3년 정도는 배팅의 소리가 들어가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회사든 간에 넘버가 이거 아니더라도 나오는 회사, 이거 아니더라도 싼 주식, 커버하는 주식만 중심으로 오늘 내일 지난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개발 가능성이나 이런 데 대해서 좋게 보셨습니다. 뭐 단순 테마주로 지나가는 거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변동성에 대해서는 기존 비즈니스가 이제 확실하게 돼 있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이게 그죠? 그런 기업으로 가면 편안하다는 말씀이시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네. 시간이 우리가 항상 달리니까 14개월 만에 양극재 가격 반등, 2차 전지주 반등의 시그널이나 2차 전지가 사실은 아주 의미 있게 가진 않았지만 바닥을 다지고 다져서 다지면서 이제 최근 며칠 보면 오늘도 그렇고요. 상당히 좀 뭔가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듭니다. 테이블 작가님 2차 전지 좀 분석해 주세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기관들의 수급이 좀 꾸준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에서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신저가를 쓴 이후부터 시장에서 좀 더 이제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다시 어찌 보면 IPO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30만 원 언저리에서 돌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도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현재 시점, 현재 주가에서 시가총액을 놓고 보시면 여전히 83조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럼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지금 20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글로벌에 있는 리튬 기업이나 글로벌에 있는 다른 이런 2차 전지 산업군에 있는 그런 기업들의 PER 배수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나라가 작년 8월 달에 이렇게 좀 슈팅이 나왔던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걸 좀 잊고 우리가 또 투자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작년도에 우리나라만 약간의 좀 이게 좀 테마성 상승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나왔다라는 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여전히 버블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점도 우리는 좀 인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이 리튬이 지금 반등하고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계 증권사들이 CATL에 대한 목표 주가를 끌어올리기까지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지금 글로벌 2차 전지 업계가 작년도 내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작년도 내내 계속 좀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였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CATL을 필두로 BYD를 필두로 이게 이제 중국 시장이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럼 그쪽에서 좀 반등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ETF 측면으로 보더라도 LIT ETF가 지금 100달러에서 50달러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에서 2차 전지가 반토막이 나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점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우리가 작년 초 아니면 재작년에 있었던 그런 우리가 좀 이게 금리나 저금리, 금리 인상 직전 시기 그때 기준으로 다시 이제 기준점 돌려놓고 보면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그때보다 주가가 많이 위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이슈로 놓고 보시면은 글로벌로는 돌려 세운다라는 게 어느 정도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으나 국내는 여전히 작년도에 꼈던 버블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결국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여전히 비싼 부분이 좀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오늘 오전장에서도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동안 주도주였던 화장품이나 변압기 같은 쪽이 좀 밀리는 모습도 이제 확인을 하셨을 텐데 여기서 정말로 삼성전자가 HBM 관련된 이런 좀 통과 소식이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오르기 시작하면은 지금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쪽은 혹은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던 쪽은 수급을 좀 뺏긴다. 네, 수급을 뺏기면서 삼성전자로 이렇게 모든 게 좀 몰려가는 그런 장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하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슈 관심 있는 섹터 봤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이 보시는 유망 종목 관심주 듣겠습니다. 시간상 좀 압축해서 듣겠습니다. 김장일 본부장님. 네, 원익 QNC 말씀드리는데요. 그 소재주입니다.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들어가는데 이 그 계열사인 모멘티브가 있어서 얘네들이 소재의 원재료를 또 공급하기도 하고 또 매출도 하는 이 모멘티브라는 회사가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가동이 높아지고 실적 베이스로 안정적으로 간다면 이 회사 꼭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원익 QNC, 원익그룹이죠. 네, 반도체 관련해서 테이버 작가님 관심주는요? 네. 저는 오히려 SK하이닉스를 지금 봐야 된다. SK하이닉스, 네. 이게 계속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게 롱숏 핑퐁 게임을 이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처럼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날 하이닉스가 빠진다 그러면은 반대로 삼성전자 비중을 줄이고 하이닉스 비중을 늘리는 게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여전히 내년까지는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독보적인 실적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점에서는 계속 비중 조절 측면에서 두 기업을 관찰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어쨌든 반도체 쪽이었습니다. 관심주는요. 오늘 오후장 터닝포인트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테이버 작가님 두 분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